최근에 연끌족들이 뒤늦게 후회를 한답니다. 빚지지 말걸, 집 안 살걸, 무리하게 연끌해서 무리하게 빚을 끌어모아서 집을 안 샀더라면 어땠을까, 뭐 이런 후회를 최근에 와서 한답니다. 2025년 1월 지금 말입니다. 그들은 20년, 21년, 22년, 23년 무진장 빚을 지어서 집을 샀습니다. 그래 놓고 이 집값이 오른다고 주변에 자랑도 많이 했죠. 어시되기도 하고. 실제로 집값이 3억, 5억, 10억 오르니까 부자가 됐다라는 생각에 차도 바꾸고 해외여행 유럽도 가고 명품백도 사고 호캉스도 즐기고 좀 여유를 많이 부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거든요. 대출 금리도 시중금리도 한때 1% 후반대까지 되게 낮았는데 지금 보니까는 4%, 5% 이제 6%에 육박하고 있고, 처음 대출을 냈던 시기와 비교해 봤을 때는 감당해야 될 이자의 이제 규모가 2.5배, 3배 뭐 이렇게 왕창 이제 늘어나 있는 겁니다. 5억 빌려도 대출 이자가 100만 원이 안 된다고, 월에 그 정도는 충분하다고, 부담 안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대출 이자가 100만 원이었던 게 뭐 250만 원, 280만 원 이제 꺽꺽거릴 정도로 되게 많이 늘어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러고 차라리 집을 안 샀더라면 나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 정부나 금융권이나 건설업계나 이 모든 곳들이 다 사실상 알고 있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무리하게 왕창 빚을 지게 만들었던 거죠. 금융소비자법이 뭡니까? 이 금융권들이 그 대출자 차주에게 갚을 수 없을 만큼 무리한 대출을 해주면 일정 부분은 이 대출자가 안 갚아도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시시비비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되기 전에 미리 왕창 빚지고 이 수십 년 동안 노예가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연끌족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연끌족들은 지금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600만 명은 이 금융권들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제 물어뜯기는 이 먹잇감 신세가 된 거죠. 잡힌 물고기죠. 그네들이 이제 일본 만화 짱구 아빠처럼 40년 이제 장기 금융노예로 이제 전락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금융노예로의 신세가 얼마나 비참한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사람들이 점점 알아가는 거죠. 10억짜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앞으로 한 5년 안에는 집값이 6억 되고 5억 돼서 이제 감정가가 떨어지면서 일부 원금을 1억이든 2억이든 상환해야 되는 되게 궁지에 몰리는 상황도 이제 생기게 되고, 그러면요 급전 마련해 가지고 갚든지 아니면 채권자인 금융권에게 아파트 뺏기는 거죠. 순식간에 길거리로 나왔고 월급 차압당하고 되게 이제 힘겨워지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혹은 이제 꺽꺽거리면서 이자를 악착같이 이제 은행에 상납하면서 겨우겨우 숨만 쉬며 사는 인생들이 되겠죠. 그렇게 20년, 30년, 40년 살고 나중에 그래 빚을 다 갚았다 하고 되돌아보면 이제 그 부동산의 감정 가치는 거의 빵원에 수렴하는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제 목격하게 되는 거죠.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부장인데 임원으로 이사로 승진할 거고 월급도 8천만 원 받다가 이제 1억 5천으로 받을 이제 시기 목전에 두고 이제 앞으로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니 충분히 빚을 내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3억 5억 대출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자만 먼저 내고 5년 뒤에 이자와 원금을 같이 내는 형태로 대출 상품을 선택해서 집을 샀는데 알고 봤더니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하기로 돼 있었는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미끄러진 거예요. 임원 승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늘어날 걸로 예상했던 소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뭐 부장으로 월급을 뭐 8천만 원 이렇게 받는 게 계속 지속이 되면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건데 한 1년 지났더니 회사에서 자회사로 이제 전출시켜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승진 행렬에서 밀려나는 거죠. 그리고 자회사에 가서 1년 지내고 2년 지내고 3년쯤 되니까 미안한데 자회사에서도 이제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으니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순식간에 이제 실업자가 돼버린 거예요. 의도하지 않게 사업을 하게 됐고, 사업을 하겠다고 또 돈을 끌어와서 쓰고,
자리매김하려고 아둥바둥거리고, 예, 그러면서 이제 힘겹게 지내는 거죠. 그러다가 봤더니 이제 집은 망가져 있고 집의 생활비는 계속 가져다 주지 못했던데, 이 아내가 그 생활비를 이제 계속 카드 돌려막기 해서 썼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일본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은 까먹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이제 불치병에 걸려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이제 남편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사업한다고 까불고 다니고, 이 두 아들들은 그제서야 상황을 확인하고, 자기 어머니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하고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는 뭡니까, 사업을 파산하게끔 하고 이제 새로 시작하게끔 만들고, 집은 집대로 이제 빚을 또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내보이는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하우스푸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30년 40년 동안 무리하게 빚지고 이제 살아가는 이제 가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게 결국 영끌족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빚을 무리하게 지고도 살아가는 게 안정적일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을 사는 걸 함부로 모험 걸어서 되겠냐라는 겁니다. 최대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 수준 안에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이 살아가는 삶이 많이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고,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계산기 두드려가며 정말 이렇게 결정해도 될지 아닐지를 아내와 상의하고, 가족과 상의하고,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고 두드려보고 따져보고, 그러고 난 이후에 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살고 있던 집을 갑자기 팔고 되게 좁은 곳으로 혹은 되게 외곽으로 옮기면 이 망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되게 안 좋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냉정하게 현실을 따져보고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참으로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많이 힘들고 많이 고민스럽고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잘 좀 대처하며 지내야 되겠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영끌족들이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다라는 건 앞으로 25, 6, 7, 8, 9, 5년 동안 무수히 많은 영끌족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꽤나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시국에 우리는 함부로 부동산에 관심 가질 게 아니라 당장은 생존의 최우선 이 과제로 삼고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2025년 유통 관련한 이 백서에서 2025년에 이 주제는 생존 소비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아무쪼록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